안녕하세요. 이지식국어학원 예비고3 교육과정 설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우리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학원 이제 올해 합격생들이 좀 배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많이 나왔죠. 우리 작년에 올해 고3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에 이제 고3 담당했던 최범석 선생이고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같이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친구가 있고요. 2친구는 일반 전형, 1친구는 이제 지역 균형 선발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합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연세대에 합격한 친구들인데요. 2친구 다 문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과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의치하는 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갔던 이제 이과 친구 그리고 이제 한의학의 정명고 친구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또 학생들은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쌓은 결과물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이 친구들은 다 수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같이 노력해가지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같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범석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올해도 고3 함께 해주실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지식국어학원 예비고3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3팀 김도현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우리 이지식국어학원에서 고3 친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년간 보내게 될지를 우리 설명할 건데요. 우리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2023학년도, 즉 올해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예비고3 친구들이 치르게 될 수능 이렇게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동안 우리 고2였던 친구들은 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풀게 된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독서와 문학 같은 경우는 공통 문학으로 우리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학법과 작문을 선택하든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되고 요 선택과 과목 총 11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자 선택한 영역의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있어서 정답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17번까지는 독서 그리고 우리 34번까지는 문학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1번부터 34번까지는 다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데 지금 봐보면 17번까지 좀 어려운 우리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오답률이 좀 높은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 오답률이 굉장히 독서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18번부터 34번까지는 문학 영역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하 또는 중하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좀 2023학년도 수능 분석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우리 상위권을 변별하는 킬러 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독서 파트에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1, 2등급 해당하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겨울방학 동안 독서 킬러 문학을 대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수업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서 봤던 우리 중하 난이도에 해당하는 우리 문학이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독서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낮은 오답률을 보이는 이 하얀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틀리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문학이랑 선택 과목을 다 맞는 것을 목표로 이번 겨울방학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간단하게 2023학년도 수능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은 선택 과목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도대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문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좀 단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를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왜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현 수능 체제에서는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 점수라는 것이 있어요. 즉, 이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좀 더 국어를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요거는 아까 봤던 이 표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 다들 보이시나요? 우리 네, 보여요. 표 보이시나요? 네, 이 표 봐보면은 지금 요 17번까지가 아까 독서라고 했었는데 요 독서 17번까지 보면은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는 노란색이 총 6개가 보이죠.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서는 3개가 보여요. 아까 공통문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우리 여기에서 높은 난이도였던 8번이랑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중이나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보이죠.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국어를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국어를 조금 더 잘하기 때문에 이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겠다라는 게 바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 기본 점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 기본 점수라는 거, 도대체 추가 점수라는 거 어떻게 주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능 성적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이 수능 성적표 봐보면은 지금 여기에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라는 거 다들 보이시죠? 우리 나중에 여러분도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맨날 얘기하는 난 몇 점이다, 92점이다, 95점이다 하는 원점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점수 없이 우리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등급만 제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은 원점수를 바탕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해갖고 새롭게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평가원에서는 이 표준 점수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산출하는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추정치라는 것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수능을 선택해서 봤을 때 우리 이러한 방식으로 표준 점수를 산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요 X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통 과목, 아까 독서는 17번, 문학은 34번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공통 과목에서 여러분이 받는 원점수를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숫자에다가 곱해가지고 표준 점수라는 걸 산출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화작이랑 언매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수치가 부여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옆으로 넘어가면 이때 이 Y라는 이것은 우리 선택 과목의 원점수예요. 즉 화작을 선택한 친구나 언맥을 선택한 친구나 서로 다른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 곱해지는 점수가 서로 다르게 부여된 거예요. 근데 우리 화작이랑 언매 중에 뭐가 높아요? 여러분 채팅 한번 남겨주실래요? 언어와 매체요. 어렵습니다. 네, 언매가 지금 여기 봐보면 여기가 9.29, 여기가 0.9이고 여기가 0.95잖아요. 여기가 언매가 좀 더 높은 걸로 보이죠. 우리 이 말은 지금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가 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국어를 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추가로 주는 이러한 점수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화법과 작문보다 언어와 매체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표준 점수라는 걸 받게 될 때 이 언매를 선택한 이유는 언매를 선택한 학생은 언매를 선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1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좀 더 벌어지게 되었어요. 즉 2023학년도 수능이라는 건 올해 수능을 말하는 건데요. 올해 수능에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3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더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이 우리 화작을 본 친구가 92점을 받았고 언매를 본 친구가 92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는 당연히 누가 높을까요? 언어와 매체요. 네, 당연히 언어와 매체가 더 많이 숫자가 더해지고 더 높은 숫자가 곱해지니까 원점수가 똑같이 92점이다 하더라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의 표준 점수라는 게 훨씬 높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등급 것도 사실 추정치인데 92점을 받은 언어와 매체에서 92점을 받은 친구들은 1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 92점을 받은 친구들은 아주 가까스로 2등급이 되거나 2등급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이러한 식으로 우리
내가 어떠한 선택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등급 컷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가급적 언어화 매체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언매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3학년 1학기에 언어화 매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수능 때 언어화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근데 나는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작을 선택했어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내신에서는 그냥 화작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내신에서는 화작을 했지만 난 정시도 생각해 볼 거야. 또는 수시 최저를 좀 고려해야 돼 하는 친구들. 특히 그런 친구들 중에서 상위권인 친구들은 가급적 3학년 1학기에 화작을 했어도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에 언매 특강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언매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내신만 공부할 건데 난 수능 안 해. 또는 나는 진짜 수능을 하고 싶어도 문법에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난 아무리 공부해도 문법 다 맞을 자신이 없어 하는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화작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좀 선택 과목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했던 내용들이었고,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이재식 국어학원 고3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1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전까지 잠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이후에 질문하면은 네. 지금 당장은 궁금하신 점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이렇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 저희 고3팀 선생님들께서 우리 댓글로 답장을 주실 거니까 우리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우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바로 고3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식 국어학원에서 12월 말부터 3월 2주까지는 우리 고3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고3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택한 교재는 이감의 간쓰개라는 교재입니다. 저희가 우리 간쓰개라는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수능과 가장 비슷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연계율도 좀 다른 교재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아서 이 교재를 선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간쓰개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이 주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말 수업은 총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1교시와 2교시의 문학과 독서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간쓸개라는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간쓸개에 있는 굉장히 많은 작품이나 또는 지문들 중에서 수능에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근데 우리 그 수능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기출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그 기출 분석을 평가원 코드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평가원이라는 것은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그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의 핵심적인 지문을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우리 이러한 것에 대한 최신의 경향, 취재자의 의도 파악 이러한 것들이 다 3교시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식 국어학원에서 주말에 어떤 수업을 하게 될 건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서 봤던 교재는 이 간쓰개라는 교재인데 요거 외에도 우리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수능특강이라는 교재 왜 중요하냐면 우리 현재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 EBS 연계율이 50%가 돼요. 그렇다 보니 이 수능특강에 출제되었던 작품이나 지문들 중에 일부가 수능에 연계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는 교과서를 활용하기보다는 이 수능특강 교재를 활용해 갖고 수업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모두 다 이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능특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요 12월부터 1월까지 요 겨울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공부할 게 바로 요 선택 과목이라는 건데요. 네, 우리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좀 수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방학에 매일매일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히거나 아니면 출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요 모의고사 책을 1인 1교재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각각 15분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들을 쫙 풀고 스스로 정리해보고 클리닉 시간에 질문하는 걸 매일매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 과목에 있어서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2월 교육과정에서 12월부터 2월까지 우리 겨울방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게 되면 우리 3월 2주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드디어 첫 시험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간고사 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과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건 도대체 고3이 되면은 어떤 것을 시험에서 보게 되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리 설명회를 신청해 주셨던 그러한 분들 좀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별 내신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본인 자녀분이나 아니면 또 본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학교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 다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중원고 같은 경우에는 화작인 경우에 화작만 하지 않고 수특 문학을 같이 하죠. 그리고 엄매를 하는 친구에도 엄매만 하지 않고 우리 문학을 또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이러한 식으로 선택 과목만 한다 해서 그 선택 과목만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심원고 같은 경우에는 화작, 문학, 독서 이렇게 다 하게 되죠. 즉 우리 여기에 있는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할 때 선택 과목과 문학과 독서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배합되어서 내신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우리 상동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작 같은 경우는 화작만 출제하게 되고요. 엄매 같은 경우는 엄매만 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일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는 3학년 때 독서 과목을 했는데 올해에는 이미 2학년이 이 독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상일고도 똑같이 언매와 화작으로 나뉘어져서 내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정명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화작반과 언매반이 다 개설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만 좀 특이하게 언매반이 아예 개설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화작만 가지고 내신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명고에서도 이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꽤 많다고 해가지고 화작과 언매가 둘로 나뉘어져서 우리 내신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중원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안 해주셔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 이따가 댓글로 정리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교별 내신 특성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각자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것을 정리해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문학과 독서를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 수특이라는 교재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게 될 건데요. 특히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수능 특강은 EBS 50% 연계가 되는 그러한 학교잖아요. EBS 50% 연계가 되는 그러한 교재잖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공부한 작품이 수능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땡큐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특 연계 교재가 어떻게 수특에 연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올해 31번에 34번에 출제된 이러한 문학 지문입니다. 근데 이 문학의 음지의 꽃이라는 이 지문 사실은 수능 완성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연계가 되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는 이황의 도산시비곡이라는 것이 올해 수능에서 22번에서 24번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특에서는 1, 2, 4, 5, 7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실제 수능에서는 1수, 2수, 그리고 6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6수 같은 경우에는 수특에 없던 것인데 우리 이재식 국어학원에서는 이렇게 빠져있는 이러한 수에 대해서도 우리 수능 특강 정리 시간에 다 정리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좀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대비하는데 이재식 국어학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산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 산문은 인문, 사건, 배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특에서 이미 인물, 사건, 배경을 다 파악해봤던 작품이 실제로 수능에 나오게 되면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또 수능 특강 교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독서 같은 경우도 3번과 마찬가지로 수특에 나왔던 지문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능 특강에서 배경 지식으로 삼았던 그러한 내용이 수능에 연계되어 출제가 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수능에서 아까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던 그러한 지문이 바로 과학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 과학 지문의 기초대사랑 관련된 지문에 여기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최소제곱법이라는 이러한 글이 있어요. 근데 이 최소제곱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 수능 특강의 사회 지문에서 이미 학습할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수능 특강에서 배경 지식으로 삼았던 그러한 내용이 수능으로 출제가 되게 된다면 또 이것도 좀 더 편안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이러한 방식으로 연계 교재에 수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약 51%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고요.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4개 지문 중 2개가 EBS 연계 교재의 제재를 반영하고 있고 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총 7편의 작품 중에서 3개의 작품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수능 특강 정리 시간, 수능 완성 정리 시간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5월 2주까지 우리 중간고사 기간을 갖게 되고 5월 3주, 4주에 이 수능 특강 내 것으로 만들기라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것들 내신에서 봤던 작품이면 좋겠지만 내신에서 보지 않았던 작품들이 수능에 출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수능 특강을 총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면은 이제 6월부터 7월 2주까지는 이제 기말고사 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똑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때 기말고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죠. 우리 고3이라면 수능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수능을 미리 이제 준비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이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대비가 아까 얘기했던 이 수능 특강 정리하는 이때에 함께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우리 또 EBS 연계교재인 수능 완성이라는 걸 정리하는 시간도 7월과 8월에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7월, 8월 지나면은 우리 9월에는 또 9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도 이 7월, 8월에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널인데요.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이 파이널 시간에는 이감, 우리 아까 1월에 사용했던 간쓸개의 그 이감이라는 그 출판사의 파이널 교재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번 해왔던 매주 모의고사를 이때에도 쭉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 이외에도 여러분들 수시 지원 같은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시 상담이나 원서 접수 같은 거 우리 8월 말부터 쭉 이어져서 우리 9월에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도 이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고3의 1년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이재식 국어학원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식 국어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 관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리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학원인데요.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 이렇게 5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클리닉이라는 거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클리닉이라는 시간에는 우리 주로 우리 고3에는 통모의고사라는 걸 풀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앞에 통이라는 글자를 왜 붙였냐면은 사실 많은 학원들에서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짤막짤막하게 잘라놓은 그러한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게 돼요. 근데 우리 수능이라는 것은 사실 45문제를 80분이라는 시간에 딱 맞춰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1월부터 이제 수능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 통 모의고사를 매주 실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의 유형 또는 시간 관리 이런 것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1대1 질의응답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본인이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중요한 자세인 것 같은데요. 우리 클리닉 시간에 이러한 1대1 질의응답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에서는 사실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는 수시다, 나는 정시다, 수시 중에서도 나는 학종이다, 교과다, 논술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 클리닉 시간에 등원하게 되면은 요 입시 상담을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세워서 이번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게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들 지원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학원이 3시부터 10시 사이에만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우리 고3 친구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침에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전에 클리닉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리닉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9시 30분 그리고 1시, 4시, 7시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로 이루어져 있고 혹시 평일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말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클리닉 시간이 열어져 있으니까 우리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저희 학원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수준에 맞는 반 편성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위반과 성장반으로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장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 4등급 친구들이 1,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9시, 1시, 4시, 7시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모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성장반에서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최상위반이라는 것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의고사 1등급을 대상으로 우리 모여져 있는데요. 지금 반 같은 경우에는 9시, 토요일 아침 9시, 토요일 1시, 그리고 일요일 9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맨 앞에 23학년도 수능 분석을 통해서 정리했듯이 최상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서에서 변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상위 반에서도 우리 독서 부분의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게 조금 더 난도 있는 그러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금 진행한 내용까지가 바로 최상위반과 최상위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우리 요것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우리 정시 집중반이라는 것이 저희 학원에서는 따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수능을 준비할 때 가장 좀 불편한 점이 수능 열심히 준비하다가 내신하고 수능 열심히 준비하다가 내신하고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타임이 있어서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나는 오로지 정시에만 집중하겠다, 난 내신 안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반이 바로 정시 집중반입니다. 자, 이 정시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은 뭐 인서울 하위권 또는 인서울도 못해 그런 정도인데 나는 그래도 꿈이 좀 커. 나는 그래도 서울 상위 10개 대학 안에는 들어가고 싶어. 못해도 뭐 이 라인까지는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즉 내 내신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학교를 우리 정시를 미리 대비함으로써 우리 도약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입니다. 또한 또 꿈이 높은 친구들도 있잖아. 난 무조건 서울대여야 돼, 서영고여야 돼, 또는 나는 무조건 의대, 치대 이런 데여야 돼 하는 식으로 지금 내 내신으로는 안 되지만 최상위권 도약하고 싶은 친구들 아주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구성된 게 바로 정시 집중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시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토요일 아침 9시, 일요일 1시, 일요일 4시에 이렇게 반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상위권, 주로 뭐 의대나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진학을 원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위한 반이 토요일 1시에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시에만 집중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반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 매우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 중점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정시반은 옆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권대건 선생님께서 맡아주세요. 우리 고2팀에서 그동안에 최상위반을 담당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시 집중반을 중점으로 담당해 주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수업에서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바로 실전 감각 위주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시는 내신과 달리 승패가 딱 수능이라는 거 하나로 갈리기 때문에 이 실전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력을 잃지 않고 80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특별 관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정시반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거 바로 사실 이 부분이에요. 우리 내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달 뒤면은 내신이다 하는 식으로 눈앞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데 정시는 목표가 너무 길잖아요.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나 좀 쉬고 싶은데 하다가 좀 쉬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우리 건대관 선생님께서는 우리 꾸준함과 성실함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정시반을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열심히 지원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정시 궁금하시면 여기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 정시 집중반 수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전 감각의 수업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국어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건대건 선생님께서 직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편집해갖고 우리 주간지를 우리 제공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시에서 사실 가장 변별력을 강화해야 될 부분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 중심의 수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반도 하지만 정시 집중반에서는 이 모의고사 클리닉이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 관리나 또는 개별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이 정시반 클리닉에서 진행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봤듯이 1인 1교재 이것도 우리 학원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만 하고 우리 마지막 겨울방학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겨울학기 우리 학원에서는 75일이라고 정해놨어요. 이 겨울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단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보완을 한 다음에 3학년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특강들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선 처음에 고전 3문 특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아나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실 건데 이 고전 3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어려워해요. 글을 읽을 때 분명히 한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뭔가 이야기는 있는데 내가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고전 3문에 대한 배경 지식 또는 어휘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전 3문 특강을 수강하게 된다면은 우리 많은 작품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을 접함으로써 고전 3문을 읽는데 꼭 필요한 어휘나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전 3문 읽기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요 수요일 2시에 있는 요 특강을 수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법 특강이 또 개설이 되어 있어요. 아까 선택 과목에서 사실 화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가면 대비할 수 있는데 언매,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을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법을 대비할 수 있는 특강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법 심화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심화되는 내용 위주로 개념을 정리한 후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우리 지아나 선생님의 문법 심화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요일 2시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아예 난 문법 노베이스야. 난 문법 아무것도 몰라 하는 친구들을 위한 개념 특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2시간 넘게 개념 수업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개념 강의를 들어오고 그리고 수목금에 본인이 선택한 시간에 클리닉을 와가지고 내가 외운 개념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문제 풀었던 거에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독서, 아까 변별력을 강화하는데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건대건 선생님께서 그 독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심화 특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2시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양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겨울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재집 국어학원 고3 겨울 플랜이었는데요. 사실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요거는 이제 인문계, 즉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개 강의인데 우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렇게 3가지가 바뀌어 있어요. 차근차근 읽어보면 일단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3학년도 즉 올해에는 36개 교였는데 우리 넘어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르게 될 2024학년도에서는 38개 교로 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두 번째에 가장 집중을 많이 하죠.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내신 4등급이다 라는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논술로 연대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혹시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난 이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좀 이 논술을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논술 준비할 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수능 잘 못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나는 글쓰기도 잘해. 그리고 내신도 한 좀 평범해. 그런데 이러한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실 논술을 미리 대비해 보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논술 지원을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바로 내일이에요. 23일 금요일 내일 7시에 우리 논술을 담당하시는 남궁철주 선생님께서 우리 논술 공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혹시 논술에 관심 있었던 친구들은 각자 담임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고3 플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우리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고3을 함께 해주실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원래 여기 각자 이렇게 다 서갖고 함께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사진으로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우리 고3 담당해주시는 최범석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일고 경기예고 등을 담당해주셨던 정소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정명고, 상원고, 중흥고 등을 담당해주셨던 대건쌤, 그리고 우리 송내고, 부명고 등을 담당해주셨던 하나쌤, 그리고 영성고나 우리 덕산고 등을 담당해주셨던 이상 선생님 모두 다 함께 고3 같이 올라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우리 이재식 국어학원 고3팀과 함께 해주시면